오늘은 동국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동국대를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학년도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틀에서 대입 전형 간소화라고 하는 정부 정책 기조, 그 다음에 수능 40% 이상 해라,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공고하라는 걸 잘 반영해서 자,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실기가 이렇게 인원수가 돼서 수시는 59.2%, 정시는 40.8%의 인원으로 이렇게 2022학년도에 뽑았고요. 그 수시에서 학종의 대표적인 전형은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시에서 가나 다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데 주로 가나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자,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불균 추천 고른기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자,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를 시행했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뽑았습니다. 당연히 수능 체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작년도에 처음 생겼던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었고 자, 학교마다 7명을 추천했습니다. 자, 올해는 8명으로 바뀌죠. 종합전형도 3배수, 4배수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관건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교과가 60이고 서류가 40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40이 정성평가였고요. 60이 정량평가입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을 반영하는데 그것도 10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수산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 일단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에 반영 비율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수산인 따위 필요 없답니다. 뭐 국영수 위주의 단위 높은 과목을 잘해야 유리한다? 뭐 그런 거 안 본다는 얘기고요. 반영 과목 수 딸랑 10과목만 반영하는데 인문계열과 영화 영상학과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중에서 10과목, 자연계열은 사회 대신에 과학 포함해서 10과목.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등급의 만점이 10점이라면 2등급은 9.99밖에 안 됩니다. 9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9.99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0.01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4등급까지 거의 점수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5등급부터 9등까지도 뭐 5, 6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7등급부터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교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차이가 별로 크지 않는다. 이게 하나 핵심이고요.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20에 그 다음에 출결 10%, 그래서 학생부 30을 반영하고 논술 70인데 어느 대학이든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 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있으면 최저학력 잘 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교과 반영하는 방법이 차이가 뭐냐면 인문사회 구분하지 않고요. 국수, 사과, 영, 한국사 포함해서 무조건 10과목.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인문계열은 이게 두 개의 영역이 합 4인데 자, 이제 경찰의 경우는 좀 달라요. 똑같이 2합 4인데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만 두 개 합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약학과는 좀 세죠. 3합 4고요. 그 다음에 AI 융합학부 인문자유는 다른 차이가 뭐냐면 반드시 수학을 포함시켜라. 그래서 조금 등급 최저학력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뒤에 있다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래서 지원 현황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학년 대비해서 1386명이 더 많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정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수시에서 줄었는데 그 수시 준 것 중에 핵심이 이제 종합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자, 모집 인원이 두드림 전형을 놓고 보면 609명에서 2021학년도에 473명으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합 전형에서는 2239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전년제 390명에서 409명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지원 인원이 3,1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0여 명이 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동국대가 아니더라도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자,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원 경향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 2등급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상당히 기피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동국대도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 그러면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특히나 왜 동국대의 교과 전형은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게다가 모든 학생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7명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전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들은 교과 전형입니다. 당연히 종합 전형에서 알려주는 등급 입별 결과가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이렇게 커져 있죠.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보고 쓰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앞에서 보셨지만 60은 교과, 40은 서류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의 요소가 많이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썼죠. 물론 맞습니다. 동국대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것은 맞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2등급대 중반 학생들이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을 더 많이 선호하더라. 만약에 최저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면 물론 동국대는 아니지만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 교과전형에서 조금 내 점수가 모자르면 차라리 종합전형에 대한 서류를 좀 더 의미 있게 준비해서 종합전형을 지원해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에도 조금 다르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또 다른 전략이 되지 않나 싶고요. 논술은 모집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수능이 바뀌었죠.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기도 되게 어려웠을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수능 최저가 안 맞춰지더라도 한번 시험 잘 봐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는 논술은 잘 준비 안 했을지라도 내가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되고 정시를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지원했을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말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5%가 증가했다는 거고 종합은 감소했고 뭐 신설 학과 경쟁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고교 유형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특목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크게 보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는 일반고가 거의 다 휩쓸었다고 됩니다. 일반 자공고가 90%가 넘어가니까요. 지원도 그렇고 뭐 지원 대비해서 합격자를 보면 90% 넘어가니까 이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고요. 대신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추천을 받고 게다가 내신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7명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내신 위주로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의 불이익 때문에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얘기고 논술은 반대로 일반고, 자공고가 합격 비율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를 못 맞췄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감소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두드림 여기 놓고 보면 두드림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공고가 합하면 거의 90% 되죠. 그래서 여기는 특목고보다는 특히나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다더라. 그리고 특목고도 조금 늘긴 늘었는데 이 특목고 중에서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외고, 어학계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반대로 말하면 과학고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자연계열에는 그렇게 특목고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기반으로 학교에서 인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일반고, 자공고가 거의 9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고, 자공고 중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두드림 소프트 이게 종합전형이잖아요. 자, 2021년과 2020 비교해 보면 큰 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수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 지원했던 숫자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비슷했다라는 거. 아무튼 동국대를 그 종합전형을 쓸 때는 2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붙는다더라. 인문제한 공이 그랬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1등급대, 2등급 초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과목 산술 등급 평균입니다. 아까 그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상위 10과목만 준다고 그랬으면 그 상위 10과목에 대한 점수를 오픈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과목을 얘기해 줘요. 근데 거기서 동국대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 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놓고 보면 뭐 우리 두드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 때 중후반 때 2등급 때 학생들이 주로 쓰고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장 추천인자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후반 뭐 거의 비슷하죠. 1등급 후반, 2등급 초가 붙고 지원하고 합격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10과목 기준으로 어떤 등급이 나올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드림의 인문계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퍼져 있는 게 이게 종합전이기 때문에 이 점수대가 퍼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 내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서류로 극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좀 길게 퍼져 있는 요 학과 같은 경우는 특목고가 뭐 특목고 학생들이 붙었을 개연성이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에 대비해서 그 자연계열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동국대는 특목고 학생들이 자연계열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등급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등급이 막 붙었다고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짜리가 경희대 붙었다 그러면 분명히 특목고야, 특목고일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자의 66.4%만 그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한 30%좀 넘는 숫자는 특목고, 자사고가 지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비해서 자, 전체 평균 3.2라고 나오지만 일반고는 2.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3.2가 이 데이터 보고 지원하면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 일반고, 자공고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큰 편차가 없습니다.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73%의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다 보니까 점수는 좀 더 떨어지는 거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데 문과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학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3.2등급이 합격 평균이지만 일반고만 딱 놓고 보면 2.6등급 정도는 돼야지 지원 가능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외고 학생들이 내신 낮은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낮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특목고 학생들이 동국대의 자연계열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 점수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장 추천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7명 안에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신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긴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연계열은 더 촘촘하잖아요. 그죠? 특목고 아이들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 동국대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학교장 추천인지 전형, 작년에 처음 생긴 전형인데 수능 최저 없고요. 정성평가를 한답니다. 효과 변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권과 연계한 서류를 주로 본다는데 처음 의도는 6대4의 비율을 뽑는데 그래서 교과가 78.9%의 실질 반영률을 반영할 줄 알았더니 실제 뽑아보니까 교과의 반영은 7%밖에 안 되고 서류가 90.7%를 반영하더라. 즉, 이 전형은 서류로 뽑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원자 풀 봤더니 자, 학교에서 보여주는 점수는 2.6입니다. 하지만 동국대 기준으로 10과목 하면 1.7등급으로 나온 아이들이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내신이 2.6등급인데 동국대 기준으로 1.7이 나오면 우리의 느낌은 동국대에 상당히 높은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동국대 지원하면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학생들은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작년에 경쟁률이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10과목 봤더니 최초 합격은 동국대 기준 1.2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최종 합격가 봤더니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2등급 초중반 정도의 내신인데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준히 잘 준비했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 한번 해볼 만하다. 게다가 내가 수능 최저가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이 전형에 맞는 거죠. 자, 논술은요. 자,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수능 최저를 맞추고 맞춘 사람들이죠. 그죠? 시험 안 봐가지고 시험을 안 봤거나 아무튼 최저가 안 나온 사람 빼면 12대 1, 18대 1 정도 나온다는데 인문하고 자율 놓고 보면 우리가 인문은 정년 대비해서 충족률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그렇죠. 특히 수학 때문에 수능이 통합되다 보니까 수학 때문에 조금 더 인문에서 불이익이 좀 있는 거고 경찰행정은 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에 대한 최저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영수 중에서 커버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수학 때문에 더 많이 그렇고요. 자연계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 불리함이 좀 없고요. 약학과는 워낙 세니까 우리가 약대 쓴 아이들은 내신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쓰잖아요. 근데 뭐 이건 내신을 뽑는 전형은 아닌데 논술 잘 하지만 이 학생들도 결국은 반 정도밖에 최저를 못 맞춘다. AI 융합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수학을 껴야 되기 때문에 충격률이 50% 넘지 않는다. 그래서 논술은 일단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시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한번 써보는 개념으로 쓰는 전략을 많이 쓰죠. 이거 이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런 입결을 아는 이유가 뭔가요? 자, 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바뀌어요. 6대4가 7대3으로 바뀐다. 요거 그 얘기 하는 거죠.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을 한 명 더 늘려서 8명. 반영 비율을 10% 넘겨서 7대3으로 한다는 거죠. 반영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동국대 요 전형을 쓰고 싶으면 학교 8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8명이 아니라 각 계열별로 4명씩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문은 4등 안에, 자연은 4등 안에 들어야지만 뽑아주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서울대 쓰는 자원이 동국대까지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학교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 8명 안에 드는 게 핵심이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좀 달라졌냐면 서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가 더 중요할 거 생각했지만 이 전형은 서류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서류에 대한 평가 항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에서 세 가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합 전형에서 사용하는 지표지만 우리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업 역량은 기초 학업 역량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희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경희대는 교과 활동 사항을 주로 보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세특을 주로 본다면 이거는 전 생활기록부 전 영역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학적과 교과학 보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등급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목별 이수 역량 등급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특에서는 발표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수업 참여 얼마나 잘했는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도성에서는 창체에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얼만큼 열심히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보겠고, 또 교과학습 활동에서 뭐냐면 비주요 과목, 흔히 말하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 얼마나 이렇게 말아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했는지를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요 과목과 주요 과목 아닌 과목들의 편차가 심하면 마이너스 하겠다는 얘기고, 세특도 마찬가지로 참여도 보겠다는 얘기고요. 독서활동 되게 특이하죠. 학년별로 두 권 이하 보면 부정적으로 보겠다, 마이너스 주겠다는 얘기고요. 행보は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된 교과목,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얼마나 관련돼서 선택하느냐. 공대를 갈 학생들이 기하나 물리학 어렵다고 안 들어버리고, 그죠? 수학도 미적 기하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신 관리하기 편한 뭐 확통을 듣는다거나 또는 경제 수학이나 이렇게 들으면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이너스 주겠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기를 고려한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원 듣고 물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쉬운 거 위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앞에 있는 과목 무시하고 무조건 어려운 과목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뭐 세특은 당연히 똑같죠. 얼만큼 수업 참여했느냐, 또 전공 관리도 했느냐, 이런 걸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상 경력도 당연히 관련된 대회 얼만큼 열심히 참여했느냐, 뭐 이런 것도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전공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자기의 전공 관련돼서 얼만큼 탐구하고 탐색했는지를 보는 건데, 창제 시간에 동아리나 그다음에 자율활동 시간에 얼만큼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기의 진로를 얼만큼 열심히 탐색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우리가 2, 3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만큼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 관련돼서 과목을 선택하고, 게다가 듣고 싶은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주문형 강좌 통해서 얼만큼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고, 독서도 마구잡이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이런 확장된 독서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의 주도성이라는 건 얼만큼 학교 생활하면서 충실하게 역할을 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뭐 수상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창시에서도, 그죠? 우리가 자율활동 한번 같이 해보면 알죠. 이 학생이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생활기업부 전반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서류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과 전형도 서류 30%에 해당하는,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서류 30%에 해당하는 이 전형도 이 서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한다. 동국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올 거냐? 자, 내신이 2등급 초중반의 학생인데 최저학력이 흔히 말하는 2등급, 3등급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래도 준비해온 친구들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신만 좋고 수능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나 넣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3학년 거의 다 끝나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6월이 다 되고 있는데요. 한 달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세특이나 그다음에 창체, 흔히 말하는 자율과 동아리 시간에 여러분들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될 기회들이 있으면 정말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서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바라고, 그리고 나서 동국대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